네, 생생 건강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질병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000-490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오복 중에 하나로 여겨온 치아 건강. 그러나 덧니, 비뚤어지니, 거꾸로 물리니, 주걱턱과 무턱, 돌출입까지 만약 자녀의 치아가 부정교합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면 성인이 되어 턱관절과 안면 비대칭 등으로 굳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의 신체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정교합을 미리 예방하는 소아 예방 교정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소아 예방 교정 치료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양동민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치아 교정 인구가요, 최근 1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을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아가 삐뚤빼뚤하거나 위아래가 잘 맞지 않는 부정교합이 되면 턱관절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 원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치아가 삐뚤삐뚤한 경우에는 칫솔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충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잇몸뼈에 문제가 일어나서 풍치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제일 먼저 만나는 기관이 치아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 씹는 기능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나 비대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자, 소아 부정교합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치아가 잘 안 맞아서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성장에까지 지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 중인 아이의 구강 환경은 어떻게 관찰해 봐야 하는지, 또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치아 교정 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교합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구강 검진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부정교합이라는 판정을 받고 오게 돼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놀라서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부정교합이라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 정상교합이 아닌 모든 교합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거나 그다음 위아래가 잘 맞물리지 않는 경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부정교합이라고 하고요.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는 정상인데 치아만 삐뚤삐뚤한 경우 그림을 보시면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작은 경우 무턱이라고 하죠. 그리고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아래턱이 더 큰 경우, 그걸 우리가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젖살이 많이 쪄 있어가지고 밖에서는 그 차이를 잘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셔서 진단을 받아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네,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앞서 살펴본 그 사진으로 보셨죠. 그런 형태의 얼굴이 될 때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보통 교정 치료라는 거는 육안으로 치아가 고르지 않구나 하고 확인이 될 때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려면 부정교합 검사는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앞니 유치가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인 6세에서 7세 시기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때 검진을 해가지고 자녀의 치아나 골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시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네, 자, 부정교합 검사의 적정 시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정교합 검사를 하는 6, 7세 시기가 곧 소아 교정을 시작하는 적정 시기라고 할 수 있는지요, 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케이스마다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치아에 맹출 이상이 있거나 그 좌우 비대칭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일찍 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장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성장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때까지 치료를 조금 더 미룰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 부정기압, 아까 말씀 주걱턱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위턱을 꺼내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리지만은 아래턱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까지 지속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우리가 브라켓을 붙이는 걸 네네네. 철길 깐다고 하죠. 네. 그런 부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늦게 성장이 끝난 후에 치료받을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도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나이라고 해도 또 이 개인 상황에 따라서 치료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가 서로 겹치고 삐뚤빼뚤하게 자라는 이유는 이가 제자리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구강 환경 자체는 타고나는 건가요? 아무래도 타고난다고 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잇몸뼈 공간에 비해서 치아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삐뚤삐뚤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네네. 상악궁이 굉장히 좁은 이제 부정교합 상태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니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저렇게 삐뚤삐뚤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위턱을 확장시켜주는 장치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앞니만 간단하게 장치를 부착해서 간단하게 저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네. 바로 이어서 해주시죠. 네, 예. 다음 환자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아래 앞니가 굉장히 삐뚤삐뚤한 환자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우리가 위턱과 아래턱을 넓혀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생긴 공간을 통해서 장치를 부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네. 자, 일단 앞니 장식 부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타고난 유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면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습관적인 부분은 충분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습관들이 부정교합을 유발하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습관을 혀의 습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때 혀끝은 우리 위에 앞니 뒤쪽에 있는 입 천장 쪽에 우리가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혀의 위치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에는 치아를 우리가 밀거나 하는 것 때문에 아랫니가 앞으로 뻗어진다거나 공간이 생긴다거나 하는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위턱도 약간 좁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점들이 또 발생이 되나요? 일단 치열이 굉장히 많이 삐뚤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치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충치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양치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그게 풍치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이상적으로 배열된 경우에는 우리가 앞니와 어금니 그리고 턱 관절이 상호 보호적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삐뚤삐뚤하거나 위아래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호 보호적인 교합이 잘 형성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턱의 통증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환자들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입을 잘 못 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정교합이라는 게 사실은 통계청의 질병분류표에서는 소화기관의 장애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교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화의 1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치아에서 씹고 자르는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으로 소화기관의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부정교합의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된다라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성장기에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성장기에 교정 치료를 하는 기간은 얼마만큼 좀 잡아야 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철길 깔아서 치료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브라켓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발치를 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발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이용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정도 우리가 성장 양상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가 걸린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골 대사와 골 밀도 등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환자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도 그런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더 없으신 거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또 제가 다른 거 여쭤볼게요. 무턱과 주걱턱은 단순히 치열 문제로 하는 교정 치료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턱의 성장 조절은 이제 최대 성장기인 우리가 사춘기 그 시기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아래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통해서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시킨 후에 그 다음에 앞니 쪽에 간단한 장치를 부착해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번 다음 사진은 바이오네이터라는 장치를 우리가 이용한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턱이 조금 작은 경우거든요. 이래서 바이오네이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아래턱을 앞으로 끄집어 내준 다음에 간단한 장치 부착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차 교정 치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부정교합 검사를 통해서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다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들은 일단 약간의 골격적인 차이는 우리가 서로 적응하는 방향으로 맹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윗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는 아랫니가 살짝 앞으로 이렇게 뻗어지면서 배열이 되고요. 만약에 아래턱이 조금 큰 경우에는 아래 치아가 약간 안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그렇게 배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응하는 양을 뛰어넘는 그런 골격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를 하나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앞니가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뭔가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부딪혔을 때 앞니가 이제 깨지거나 아니면 빠지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조금 더 일찍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연구를 보면 어렸을 때 교정 치료를 시행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회성이 증가하고 또한 자존감이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치료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앞서서 또 무턱과 주걱턱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헤드기어 장치를 이용한 그 아래턱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유도하는 헤드기어 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진을 먼저 보실 건데요. 예. 이 장치는 이제 윗턱의 성장은 억제하면서 아래턱의 성장은 촉진시키는 이제 그런 장치입니다. 저기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게 장치가 보이실 거예요. 저런 걸 착용하고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착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 치료 전후 사진을 보셨다시피 위쪽 입술이 들어가고 아래턱이 성장이 조금 촉진되면서 2급 부정교합이 해소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 친동생이요, 이 헤드기어를 착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헤드기어를 착용하게 되면은 키가 안 큰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서 사실 머리에서 턱 끝으로 갈수록 성장이 좀 늦게까지 우리가 진행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윗턱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키나 아래턱의 성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자,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윗턱의 성장을 유도하는 페이스 마스크를 장치했을 때 사용 이후에 그런 사진도 우리 원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주걱턱, 네. 상급 부정교합 환자인데요. 네네. 사진을 보시면 네. 우리가 페이스 마스크 장치를 이제 부착하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윗턱이 이제 아래턱에 가로막혀서 윗턱의 성장이 억제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 안에는 저런 구강내 장치를 부착하게 되고요. 바깥쪽으로 이제 페이스 마스크 장치라 그래서 헤드기어하고는 이제 힘의 방향이 반대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윗턱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급 부정교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사진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치료 전에는 윗턱이 아래턱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페이스 마스크 장치를 이용해서 5개월 정도 윗턱을 당겨주는 경우에 사실은 저 환자 같은 경우 굉장히 잘 껴서 그렇고요. 네. 보통 한 8개월에 10개월 정도 시간이 원래는, 걸리는데요. 네. 그래서 당겨준 경우에 저렇게 윗턱의 성장이 촉진돼서 정상 교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아 교정 치료를 비롯한 자녀의 치아 문제나 자신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00-4906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저희는 이어서요. 시청자님 전화 바로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어떤 부분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요? 저는 8살 남자아이 엄마인데요. 아, 네. 저희 아이가 아래 앞니가 삐뚤삐뚤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른쪽은 앞니가 올라오면서 유치 네. 송곳니까지 빠져버렸어요. 아, 예. 저희 아이가 유치는 아주 가지런하게 예쁘게 났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영구치는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앞니가 삐뚤삐뚤한데 당장 교정 치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치료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희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네. 근데 유치 단계에서는 우리가 치아가 가지런했고 치아 사이에 공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원래 유치 단계에서는 치아가 가지런하면 안 되고 치아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니가 상대적으로 커서 유치 송곳니까지 침범한 케이스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가만 냅두는 경우에 치열이 먼저 빠진 유치 송곳니 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반대쪽 유치를 발치하든지 아니면 공간 유지 장치를 우리가 착용하든지 하는 선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중에 영구치가 다 맹출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좋기도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아직 빠지지 않은 유치를 선택적으로 조금 일찍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교정전문병원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더 진단을 받아보신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얼른 병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까운 치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저희 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12살 여자아이 아빠인데요. 아, 네. 네네. 저희 아이가 옆에서 보면 무턱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윗니도 약간 튀어나온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또 치료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언제부터 그럼 이런 현상이 좀 보이셨나요? 그럼 제가 발견한 거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 3년 전부터 눈에 보이게끔 발견이 되신 거고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지금 바로 또 무턱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원장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자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아이가 추경을 시작했나요? 추경은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금니, 큰 어금니가 보면 2개가 있는데요. 맨 뒤에 어금니가 지금 나 있나요? 네, 맨 뒤에 어금니는 아직 안 난 것 같은데요. 어금니 아직 안 났고요. 그다음에 삐뚤삐뚤한 정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보기에? 삐뚤삐뚤한 건 앞니 2개 정도 말고는 크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삐뚤삐뚤한 정도 심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성장 단계를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 후 1년이 지나면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초경한 지 우리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일단 성장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기 같고요. 그다음에 맨 뒤 어금니가 아직 안 난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헤드기어 장치를 통해서 전체 치열을 뒤로 이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발치 교정 치료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삐뚤삐뚤한 정도 심하지 않고 뒤에 어금니가 아직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성장을 이용한 교정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우리 따님분 때문에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네. 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치과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생생건강정보 02-2000-4906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아 예방교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정을 하고 나서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정 치료 후에 우리가 유지 관리에 네. 특히 이제 조심히 해야 되는데요. 치아들 같은 경우에 골격적인 거나 마찬가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 유지 장치와 착탈되어 있는 착탈식 유지 장치를 우리가 이렇게 다 나가게 되는데요. 그 유지 장치를 우리가 잘 착용해서 치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치나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생기지 않게 양치 잘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근기능 이상 아까 말씀드린 구호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습관들은 다시 또 부정교합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이전 상태로 돌리려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없어지도록 집에서 열심히 교육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치아 교정 후에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교정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교정을 했는데 이게 원래 치아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아이 때 교정을 하셨다면은 그 이후에 생활 관리도 필수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의 치아 상태를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정 치료는 단순히 심리적인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입안에 기능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교합이라는 게 영구치가 처음 맹출하고 나서 6세, 7세 때 이미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능을 하면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떠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미루지 마시고요. 일단 가까운 교정전문병원에서 전문의와 이렇게 현재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실 거를 우리가 추천드립니다. 네, 자녀의 치아 상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모님들이죠. 우리 자녀분들 본인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고민하기는 좀 이른데 부모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분들 치아 상태를 좀 확인을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교정을 하고 나서 사실 재교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생활 습관을 잘 못 지켰기 때문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실제로 치료한 사례 중에서 네. 교정을 받고 또 교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는데요. 네, 거의 없어요, 우리 원장님은. 네, 거의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남학생인데 우리가 남자아이들의 성장은 우리가 늦게까지 지속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치료를 이쁘게 잘 끝냈어요. 근데 20살 넘어서 군대를 가서 갑자기 턱의 성장이 일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예측이 안 되는 경우여서 네. 되게 저도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다시 치료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유지장치를 잘 착용한다면 다시 교정치료를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지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걸 알면서도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도 교정치료를 이미 시작을 한 거면 유지장치까지 잘 착용을 하셔서 나중에 틀어진 일 없어서 재교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는 왜 투명 치아 교정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블라켓이 더 좋다, 뭐 투명이 더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교정이 더 괜찮아 보이십니까? 사실은 근데 투명 교정 치료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식이긴 하나 우리가 발치를 동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교정 치료나 아니면 치료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그리고 협조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추천되긴 조금 어려운 그런 장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앞니가 이제 약간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조금 삐뚤삐뚤한 그런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적합하고 속도도 오히려 브라켓보다 아까 말씀드린 브라켓 장치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케이스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게 미용상 좋아서 이제 성인 여성분들께서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던 네, 부분이고요. 네, 그래도 그 부분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000-4906이고요. 오늘 소아 예방 교정 치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양동민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건강정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